과거 윤 대통령이 친 대형 사고의 후폭풍의 여파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이러다가는 정권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의료 현장 마비가 현실화하자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부는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복지부 관계자와 의대 교수 등의 만남을 주선했지만 숫자를 바꾸지 못하니 한계가 있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대통령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의대 증원은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24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작성한 SNS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이냐, 의료 붕괴 사태다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며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낙수 효과는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 전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 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 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며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필수, 응급,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사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 전에 의료 붕괴를 막아낼 해법부터 제시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고와 비판이 담긴 목소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치료할 의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경험을 전하며 의료 문제가 민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새벽에 넘어져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응급실 22곳에 전화를 했는데도 갈 곳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 갔는데도 의사가 없더라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서 50년 동안 의료체제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모두 부러워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대란이 나서 결국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확신을 갖고 하려고 하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도 그때는 대통령이 후퇴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에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재개의 심각성을 짚으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응급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3배가량 급증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안일한 보건의료 대책에 일침을 가하며 의료대란 수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지 않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지적한 대로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터뜨리면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신나간 짓을 벌였죠.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강경해 치킨 게임이 장기화될 것은 안 봐도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아집을 버리지 않고 총선까지 밀고 나갔으며 결국은 총선 참패를 했습니다. 방향이 틀려도 제대로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당장 국민이 죽게 생겼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 필요도 없이 알아서 대한민국이 자멸하고 있는 꼴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실 겁니다. 아니 사실 이건 군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알 수 있죠. 왜 군부대에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지, 외부 음식 반입을 왜 금지하는지 등을 말입니다. 군부대는 전쟁으로 입는 전투 손실만을 경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비전투 손실도 항상 대비하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군이 철저히 해도 부대 내 환자는 어떻게든 발생합니다. 살면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 정도로 비전투 손실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 컨디션에 따라 증세가 천차만별입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있으면 아무리 감기라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은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규칙을 세운 거죠. 이렇듯 폐쇄적인 군대에서조차 막기 힘든 게 전염병입니다. 그럼 군 부대 밖, 사람 간에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은 더욱 막기 힘든 게 당연하겠죠.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요. 당장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코로나19, 그 전염병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 코로나를 뛰어넘는 전염병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의 쓸데없는 아집 하나 때문에 그 위험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거고요.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이란 자는 끝없이 침묵하고 있고요. 국민이 병이든 사고든 어떠한 경로로 생명의 위협을 받든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지금 당신은 북한 주민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 김정은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그렇게나 혐오하면서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